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메이시배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용찬입니다. 그리고 수민킴 시사 비평계의 신성 수민킴입니다. 신성은 무슨 언제부터 신성이래? 네, 해마다 신성입니다. 해마다 루키. 아니 무슨 신성훈지 신성일인지 네. 아니 그 무슨 자기 스스로를 신성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네. 참 어줍지 않은 건데. 본인을 스스로 도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줍지 않다. 네. 야 좋다 이거. 예. 자 일단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부터 재정찬 소장님 먼저 물어봐야 예. 겠다 첫 질문입니다. 부결 결과가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두 가지인데 저는 예. 이건 뭐 일단 부담이죠. 예. 이게 부담인데 저는 두고 부담이다. 민주당에게. 네, 당장 뭐 여론의 지지율의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뭐 핵심주의 측이 받쳐주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러려니 예상을 했던 또 예상했던 유권자층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부결이겠지. 또 부결이야. 예. 그랬을 것 같아서 지지율에 당장 큰 타격은 주지 않더라도 저는 중도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총선에 또 부결? 그럼 다음번도 부결이겠네. 계속 부결이겠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큰 뭔가 사고가 오기 전에 작은 조짐들이 어떤 조짐을 보여요.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 나중에 큰 사고를 칠 것 같아. 이런 게 보여요 지금. 네. 뭐 배종찬 소장님과 방송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사고죠. 신성이라든지 뭐 이건 네. 참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하이니 법칙이 자, 되겠죠. 네. 사고는 딴 데 가서 치세요. 여기서 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저기 아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문자 게시판에 네. 문자 올라오는 반응은 부결에 대한 반응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 사설을 쫙 봐도 뭐 보수 언론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언론조차도 비판적인 건 왜냐하면 맞아요. 표결이 있기 전에 여론조사가 대체적으로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대부분이 가결해야 된다가 높았어요. 자 그런데 이거 먼저 여쭤보죠. 예스노로 부결 뭐 예상하셨어요? 배 소장님. 저는 그래서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위적으로는 가결인데 네. 제가 이야기를 못했던 데이터상으로도 가결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야기를 못했던 이유는 왠지 부결이 나올 것 같아서. 민주당의 흐름이. 네.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죠. 그냥 방송상으로는 제가 그렇게 네. 얘기는 안 했죠. 네, 그 예언한 적 없는 것으로. 자, 김수희 전 틀렸는데 저는 가결이 될 줄 알았어요. 왜요? 이재명 대표 때는 대표니까 그래도 부담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사실 노웅래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다 부결됐는데 또 3세 번인데 또 부결시키겠는가. 그리고 이번에는 사건 줄거리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거고 하다못해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은 혐의가 뚜렷한데 본인이 술술 자백을 해가지고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돼서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국회의원의 특권인 건 분명하거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조차 받을 기회가 없어진다. 그걸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부결을 시키겠는가. 라고 생각이 됐고 근데 그만큼 제가 말했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은 확실하게 있을 거다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먼저 가결로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게 전환이라고 하나? 네. 애초부터 가결이었다고 그러잖아. 어쨌든 네. 부결표를 던진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다음에 또 올라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대비한 것이 아닐까. 이번에 가결시켰는데 그때 가서 또 부결시킬 수 있을 거냐. 그럼 이제 일괄 부결로 간다라고 생각한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6월 4일까지는 가결이었을 것 같아요. 6월 4일까지. 6월 4일까지는 가결이었을 것 같은데 6월 5일 날 이대경 전 혁신위원장 임명하는 거 보고 9시간 만에 사퇴하는 거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6월 8일 날 싱하이밍 대사 만나는 거 보면서 이것까지 만약에 이거 가결되면 우리 망하겠다. 오히려 예, 그럼 예. 그 얘기는
자 이재경 자 죄송합니다. 이재경 혁신위원장 사건으로 이래경. 죄송합니다. 이래경 이래경 이재경은 고인이 되신 분이고요. 네. 네. 예. 이래경 그 네네. 전 혁신위원장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서울 몰려요. 법대를 나와도 혀가 많이 꼬이네. 네. 네. 이거 해야 되나? 네. 조심하십시오. 네. 저기 그래서 그 궁지에 몰려 이재명 대표가 예.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와의 저 오찬 만찬으로 그렇죠. 만찬으로 좀 더 궁지에 몰려요. 많잖네. 근데 여기서 이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되면 이재명 대표가 너무 코너에 몰린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9일부터는 저는 약간 심정적으로는 부결 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완전히 이게 무너지니까 네. 무너지는데 부결까지 가버리면은 가결까지 가버리면 완전히 그냥 스스로 그냥 무너지는 걸 수용해 버리는 거잖아요. 뚝이 무너져서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체제가 무너지는 결과가 올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저는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래경의 싱하이밍까지. 어. 근데 여기에 윤관석, 이승만까지 그러면 저는 이거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근데 그 반대로 그래, 나는 그 생각도 했어. 이거라도 가결을 시키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여지는 없었을까요? 저는 그게 당이 좀- 살고 혁신하려면 여기서라도 전기를 그렇죠. 많이 그리고 가결시킨다고 바로 두 의원이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김수평 동가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말고요. 네. 반론입니다. 네. 네, 질문의 형태를 한 반론. 일명 반문이라고 하죠. 네. 어쨌든 어쨌든 저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런 왜 것도 그러냐면은 무너질까 봐. 왜 그러냐면은 대체로 부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지층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가결을 시켜버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 어제 설명한 네. 대목 중에 이제 돈봉투 받은 20명의 맞아, 맞아. 의원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 이것이 거꾸로 자극을 해서 네. 부결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뭐 20명 의원을 지목할 것도 아니고 그들을 퇴장시킬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장관이 마이크를 쥐고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불공정한 처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오늘 가결시켜야겠다. 찬성표 던져야겠다고 생각했다가 이것 봐라 하면서 반대로 뒤집었다. 이것도 의원답지 못한 행동이겠죠. 네.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때문에 가결 나올 게 부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뭔가를 의도했다고 보십니까? 그 발언하면서? 의도했다면 저는 더 심각한 거라고 봐요. 그게 도대체 무슨 전략인가. 근데 한동훈 장관도 좀 감정적으로 응한 게 아닌가. 벼르고 있다가.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예, 그 수사를 다 꿰뚫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암시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요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인데 다음 주제는 역시 뭐 민주당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빅데이터로 살핀 혁신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배 소장. 네네. 이번엔 요거 해봅시다, 빅데이터. 지난번에 중국 대사. 뭐 빅데이터 난리 났었죠. 네. 예. 난리 나서 난리가 아니야 그냥. 이번 또 한번 난리 나보자고요. 예, 예. 싱하이밍. 싱하이밍입니다. 예, 요거 관련된 빅데이터 보셨어요? 네네. 지금 이제 어떤 거 나오던가요? 유튜브로 보여드릴 텐데 들어온 김에 우리 SBS 스브스 아닌가요? 예? 네, 정치쇼. 네, 정치쇼. 구독도 좀 꾹 눌러주시고 싱하이밍인데 보시면은 잘하고 계십니다. 스브스 시교랑 그렇습니다. 시사교양 라디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가깝죠. 가깝게 이렇게 노드입니다. 노드라는 것이 이제 연결선인데 연결돼 있다는 게 그만큼 관계가 가깝다라는 거죠. 바로 이재명 대표를 지난 8일 초청을 해서 이제 만찬을 가졌다는 것인데 예. 이것이 상당히 이제 이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것은 이제 중국과의 대중 외교 그 외에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쭉 연결됩니다. 발언, 자 출처 뭐 이제 쭉 연결되죠. 그만큼 복잡한 사안이다. 예. 네. 빨간 거니까 연결선이라고요? 아니 빨간 게 이제 인물이죠. 인물. 빨간 하이밍은 뭐야? 게 하이밍. 하이밍은 이제 싱이 빠졌네요. 네. 자 이제 그다음 이 하나가 더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감성 연관인데 감성 연관아요? 완전히 이제 도배가 되는 게 어떤 내용으로 도배가 되냐면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붉은 글씨가 부정적인 내용이고 글씨가 클수록 그 비율이 높다. 예. 비판하다, 패배, 불만, 우려, 논란, 잘못되다, 뭐 폄훼, 굴욕, 어려움 많다, 괴담,
강한 불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인데 싱하이밍에 대해서도 지금 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싱하이밍이야 뭐 주한 주중 대사니까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우리가 지금 호감 비호감으로 볼 때 비호감이 높은 상황인 겁니다. 네. 이제 지난 코로나 국면도 있었고 그 이전부터도 뭐 동북 공정이나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판과 비호감 이미지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쏟아진다는 거죠. 이제 세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왜 국회나 더불어민주당사로 싱하이밍을 불렀으면 되는데 왜 중국 대사 관제로 갔느냐. 뭐 이제 형식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15분간 그 이야기를 왜 듣고 있었느냐. 왜 듣고 있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왜냐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듣고 나와서라도 분명히 선을 그어서 중국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냐. 이 비판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답을 좀 줘보세요. 왜 그러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은 제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게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을 왜 임명했을까. 그 우리는 방송을 했었잖아요. 6일 날요. 그다음에 이 8일 날 9일 날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막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왜 또 중국 대사 관제를 갔으며 왜 15분 원고 읽는 것을 그대로 듣고 있으니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일점 김수현 평론가 네. 물어봐야 되겠다. 일단 첫째, 왜 싱하이밍 대사를 찾아서 만찬장 죄송합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관저로 가서 그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생각을 했을까? 네. 아니 왜냐면 제가 궁금한 게 일이 커지게 만든 설정이었던 거 같잖아요. 아니 궁금한 게 저 대사 관저 대사랑 주재국 대사랑 뭐 만찬하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야당 네, 대표고 네. 뭐 다음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현재 네. 여론조사 보면. 근데 그거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유튜브 생중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과연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까지 고려해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도전이었다고 보고 그만큼 중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기 불과 한 2, 3일 전에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태평양 도서국가와 연대하겠다. 라고 맞아, 했고 맞아. 저는 굉장히 그거는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태평양 도서국에는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례로 보면 호주, 뉴질랜드 등 그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핵 폐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특히 나왔던 얘기가 오염수라는 표현은 중국, 러시아나 쓰는 표현이다라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타이완에서도 쓰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부정적인 어휘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나라들은 호주, 뉴질랜드는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들이에요. 파이브 아이즈에 속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 보고 친중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해서 연기해라. 지금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들하고 연대하는 거 굉장히 안전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중국으로 틀었는가? 중국이 아무래도 더 대국이고 영향력이 커서 그런 거라고 저는 짐작이 드는데 하지만 이것은 이 문제를 건강권 문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거는 세계인들의 건강권 문제예요. 한미일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접근을 해도 되는 것인데 이게 마치 결국에는 그 민주당 더하기 중국 이 구도가 돼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국민의힘 또 이 프레임을 같이 만들고 있는 게 국민의힘 더하기 일본. 민주당 더하기 중국 이 복식 경기를 하고 있는 듯한 이러면 또 두드러져 보이는 게 국론 분열이죠. 오히려 양쪽이 중국과 일본을 끼고 있는 듯한. 근데 저는 계속 우려가 되는 게 분명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내년 총선은 한중전이다.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있는 여러 무당파 시민들은 중일전인가? 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이제 양쪽 다 비판을 해야 되겠죠. 이제 뭐 김기현 대표는 일본 편 또는 이재명 대표는 그럼 중국 편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정부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따지고 보면 이번에 이 중국과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가 사실은 오염수 이야기를 더 초점을 맞췄어야 되고 이제 중국 경제와 관련 한중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더 주제로 삼았다면은 저는 이제 뭐 중국 관저를 찾아갔었던 아니면은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좀 경제 살려야 된다 뭐 일본에 대한 비판을 했던 그건 좀 차라리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 정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을 주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우리 국민들의 호감도는 중국보다는 미국에 대해서 월등하게 높거든요. 호감도가. 현재 조사하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나 싱하이밍 대표가 가져갈 이득은 별로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훨씬 높아요. 근데 이제 중국과의 무역은 중요한데 그건 또 별도로 하고 이 싱하이밍 대사가 이 비엔나 협정에도 외교관이 이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드러내놓고 비판을 할 건 아닌 것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지적을 받는 거죠. 앞서도 그 얘기 잠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싱하이밍 대사 그렇게 발언했을 때 이재명 네. 대표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현장에 없던 사람이 얘기하는 네. 것이 좀 쉬울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좀 제지하는 게 필요했다. 어허. 예,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읽어 15분? 내려갔잖아요. 네. 예, 그런 거는 좀 제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발언이 끝나고 나서라도 좀 동의하지 않는 의견들이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한 그 비판은 우리가 여야 구도에서도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주당이 정부를 마음껏 까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건데 타국 정부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거들어주고 있는 듯한 모양새 이런 것들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인 국민들이 봐도 이거는 좀 야당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다 이런 지적이 충분히 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은 좀 배석하는 참모 구성이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모요? 천준호 의원이 수행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동영상을 다 봤거든요. 35분 정도인데 그때 차라리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의원 수가 한 170여 명 되고 외교 상임위에도 소속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전직 뭐 꼭 지금 의원은 아닐지라도 뭐 자문위원 역할을 하는 그런 외교 관료 외교통 소위 그렇죠. 말하는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좀 발탁을 해서 중국 전문가나 해서 갔더라면 중간에 아마 그 확인되지 않은 그 원고 내용에 대해서 중단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그건 아니다. 네. 아니 싱하이밍 대사 네.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시고 우리는 그 내용은 좀 논의하기 곤란하다 했을 텐데 네. 굉장히 얼굴 표정은 안 좋았어요. 표정 안 이재명 좋죠. 대표가. 그런데 그걸 중간 제지 못했다라는 건 굉장히 좀 노련하거나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당장에 뭐 수치상으로는 몰라도 중도층에서는 결국 긍정적이지 않겠죠. 왜 이런 상황으로 갔는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지지율 때문에 착시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응답 조사는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보다 이제 수치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괜찮네. 우리 뭐 체포 동의안 뭐 부결해도 아무 일 없겠네. 계속 뭐 방탄으로 가지 뭐 중국 대사 만나도 뭐 파장 뭐 수치 뭐 영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거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과 이건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응답한 결과잖아요. 실제 투표자의 투표 결과는 많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수치만 놓고 괜찮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 눈에 보이는 상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거대 양당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수 이슈가. 네. 방류에 대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네. 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요 공방. 네네. 일단 방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국민의힘이 좀 처신을 잘못한 게 IAEA의 검증 결과에 따르겠다가 공식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행보를 보면은 방류 찬성으로 읽힙니다. 뭐 처리수로 불러주자 그리고 옥스포드 명예 교수 그 물 마시겠다고 했던 사람 부른다거나 그럼 예. 그 얘기는 IAEA 최종 결과 나오기 전까지 아예 네. 언급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면밀하게 하는 모습들 그리고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까지도 귀담아 듣고 종합하겠다라고 갔었어야 되는데 이미 괴담이라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찬성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론의 부정적 영향을 또 국민의힘 또 받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친중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듯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친일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제 대정부 질문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후의 승자였던 것 같아요. 중국과도 필요하면 협의할 수 있다라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정당들끼리 아기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하고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줬는데 국민의힘의 평균적 태도가 박진 전 장관 정도 됐었으면 박진 장관처럼 됐었어도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을 텐데 국민의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죠. 민주당은 왜 부정적 영향을 받아요? 후쿠시마 가지고 민주당은 후쿠시마 이걸 가지고 대역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민주당은 방류의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지만 그 여론도 이제 민주당이 좋은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방식이 윤석열 정부를 막 그 부정하고 싶어서 하다가 중국 대사하고까지 만났다. 이렇게 돼버린 형국이기 때문에 민주당한테도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방류 반대 부정적 여론이 민주당 지지로 쏠린다거나 이런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조국 전 장관 네네. 출마설. 이거에 대한 여론을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5월 15일, 16일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에서 출마에 대해서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54.2%가 반대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호남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개 정도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관악, 그다음에 부산, 호남, 비례대표 생각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 쉽지 않은 것이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과는 무관하게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남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조국 전 장관 나오면 민주당한테 부담이에요? 지지 결집 기회예요? 15초 남았어요. 부담일 거라고 보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는 대한민국에 없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설사 호남에 출마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수민 평론가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